안녕하세요. 하이베타 투자 TV입니다. 어젯밤에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다 좀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바로 클래리티 법안. 꼭 통과되어야만 하고 통과될 수밖에 없고 통과되어야 코인 미래의 발전이 있죠. 저 같은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코인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지만요. 뭐 떡상은 없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통과가 안 됐으면요,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 통과가 됐으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뭐 어떤 것인가, 요 정도는 제가 뭐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제작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그 미국 상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법안 심의 및 표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절차거든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코인이 일제히 좋아지긴 했는데 아주 좋아진 건 아니고, 저는 이거 하면은 아마도 저기 리플이 좀 많이 수혜를 볼 거다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그 리플 가격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리플이랑 SEC랑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습니까? 진짜 오래됐잖아요. 나 유니스왑 이런 것도 좀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실제 가격이 진짜 슈퍼 떡상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잘 오르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클래리티 법안을요, 또 엄청 어렵게 설명을 하면요, 저도 모를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전문을 읽어볼 필요는 없다. 그냥 간추려서 봐도 되고요. 그리고 핵심 쟁점, 요것만 이해를 해도요, 이 코인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그 간추려서 얘기하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세 가지. 윤리 강령 및 내부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정 안에서 이게 이제 삽입이 됩니다,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윤리 강령 얘기를 하면요, 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일가죠. 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크립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일가가 은행권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 암호화폐 시장으로 분명히 넘어왔을 거예요. 뭐 다들 아시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또 트럼프 민코인도 있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 일가는요, 비트코인 채굴 관련 기업들의 지분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어쨌든 벌금 500만 달러다. 한 건 위반할 때마다 500만 달러씩 과징금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 어기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500만 달러 가지고 뭐 콧방귀가 끼겠습니까? 난 그래 생각을 하는데, 뭐 한 건 어길 때마다 500만 달러니까요. 뭐 여러 건 어기면은 엄청난 돈이 되긴 하겠죠. 자, 세 번째. 이것도 진짜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까지 이 보상을 인정할 거냐, 이게 진짜 중요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원래는요, 윤리 강령하고 이자 지급만 알아도 돼요. 그런데 법안 자체에서는요, 오히려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뭐냐면요, 디파이 개발자 보호입니다. 이게 그 코인 가격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요,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을 부분이에요. 일단 코인이 많이 쏟아져 나오긴 하지 않습니까? 디파이 개발자를 보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통합된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디파이 개발자들에 대한 보호를 못 해줬어요. 만약에 이제 정확한 법령이 나온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갑자기 디파이 개발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기소가 돼요. 거기 당국에 금융당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제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난 그냥 디파이 만들었는데 그냥 저기 금융 중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 기소가 돼요. 그럼 어떻게 디파이 개발을 하겠습니까? 새로운 코인 어떻게 개발할까요? 코인은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성공할 건 극소수겠지만, 이런 개발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겠죠. 참,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참, 근데 뭐 미국이 먼저 하겠죠. 참,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는 건지 참 신기합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관료제도 너무 발달할 대로 발달했고, 의회민주주의도 발달했잖아요. 민주주의가 너무 발달하면 사실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자, 각설하고,
어제 법안이요.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이게 위원회 통과를 하면 본회의까지 지킨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본회의 가도요. 60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만으로는 안 돼요. 민주당에서도 한 7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름쯤 가야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또 난항이 있겠죠. 근데 이제 7명을 민주당에서 섭외를 한다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굉장히 유력하게 잘 될 수 있다 이거죠. 이 마크업이요. 좀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알트는 지금 뭐 처참하죠. 뭐 말도 못 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코인 가격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들. 좀 이제 세부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윤리 내부자 거래 조항이 이게 수정안에서 아까 갑자기 나온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디지털 자산도 자산이잖아요. 그죠? 이제 디지털 자산도 자산으로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되는 거 맞죠? 뭐 저는 뭐 트럼프 민코인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 이거 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미국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떡해요? 정확한 법령이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죠, 뭐. 고위 공직자의 거래 제한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트럼프 일가한테 재갈을 물리는 거죠. 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자산이 진짜 얼마나 늘어났냐면요. 진짜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상당한, 정당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산법 안에 내부자 거래법이 있거든요. 그냥 이걸 그냥 적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핵심은요. 토큰을 발행하는 투자자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죠. 거대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요. 일반 코인 보유자들한테 피해를 입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자는 취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인 거래 제한도 있어요. 뭐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내부자는 항상 정보가 있죠. 항상 정보가 있잖아요. 이 정보로 호재를 미리 알고 사고 뭐 악재를 미리 알고 팔고 근데 이거 너무 코인 시장에서는 자주 있던 일이니까 이거 못하게 막자.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자 이거죠.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SEC하고요. CFTC. 이게 공동으로요. 여기서 인력 출연내고 여기서 인력 출연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를 할 때도요. 둘이 정보를 막 꽁꽁 숨겨놓고 있지 말고 양해각서를 해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해가지고 가자 이거죠. 이게 명확성이죠. 이게. 그러니까 SEC가 하는 일을 CFTC가 가져왔다. CFTC 보선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저는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타격이 클 거예요.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합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는요. USDC1이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도 있어요. 문제 많죠, 이게. 은행에서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것도 어찌 보면 대통령은 선출제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제 그냥 일개 개인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보통 어느 정도 손을 떼야죠.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트럼프 일가 이렇게 사진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아예 대놓고 지분이 있는 거죠. 자, 내부자 거래, 단기인 처분 제한, 이런 거 다 걸립니다. 전부 다. 자유롭지가 못해요. 엑시스 못하니까. 영향 크게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말도 안 됐던 것 같이 느껴졌던 트럼프 민코인이죠. 이게 또 재미로 만들었다 해도 있잖아요. 80%가 발행자가 들고 있어요. 이것도 관계인 처분 제한이 되겠죠. 매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도 고위공직자가 영향을 미쳐서 만든 거니까 큰 문제죠, 이게. 비트코인 채굴 지분에 대한 상장사 지분에 대한 규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안 좋은데 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좀 걱정이긴 합니다. 전 이게 걱정이에요, 오히려. 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게 굉장히 밝죠. 자, 세 번째 쟁점은요.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벌금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벌금 $500만 달러인데요. 이게 끝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 쟁점도요. 진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요. 보유이자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활동으로 인해 얻는 보상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그냥 선을 그은 거예요, 이제. 이자는 금지가 되었고 대신에 활동 보상은 인정하겠다 이래 가는 건데요. 은행이 원래 어떤 곳입니까? 예대마진으로 운영되는 곳이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깨져버리죠. 시중은행 여태까지 엄청난 기득권이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의 자금이요,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은행보다 좋은 점도 많잖아요. 뭐 중개인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돈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도 좋고요. 돈을 또 숨기기에도 좋죠. 이체 거래도 솔직히 은행보다 더 빠르잖아요. 국가 간을 얘기했을 때 또 24시간 동안 할 수도 있고, 뭐 잔액에 비례한 수익 지급도요, 은행 예금하고 동일 효과죠. 그렇잖아요. 잔액에 비례한 수익 지급이 그게 이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게 됐습니다. 은행들이 이거 반대한다고 로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 은행이 이긴 것 같거든요. 어쨌든 수정본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자 수익은 금지고요. 대신에 거래 결제, 스테이킹, 유동성, 로열티에 대한 보상 이런 거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스테이킹이요. 물론 이제 스테이킹이 이자는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근데 스테이킹 이자나 거의 또 별 다를 게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통과가 됐다니 참 재밌긴 합니다. 물론 저도 솔라나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테이킹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 활동 보상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냐? 거래할 때나 결제할 때나 송금할 때나 이런 게 활동 보상이죠. 그죠? 환전할 때나 뭐 정산, 뭐 리베이트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코인을 발행하면 유동성이 공급되죠. 이런 유동성에 대한 보상도 허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거래 담보, 신용 이런 부분도 보상이 있다. 정말 넓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근데 저는 이제 스테이킹 이게 좀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이킹 이게 가능해진 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도 좀 많이 가격이 좀 오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대요. 보니까. 또 구독에 대한 보상 부분도 있거든요. 딱 이거 대놓고 누가 했겠습니까? 코인베이스가 했겠죠. 코인베이스가 구독을 하면 활동 보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해서 나온 거지만, 디파이 개발자 이야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디파이 개발자가 가격 관심 있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디파이 개발자 얘기한다 이러면 가격에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이 코인 산업 전반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해볼게요. 코드는 표현이고요. 노드는 인프라고 자기 수탁은 권리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말을 그냥 간략하게 해볼게요. 정말 쉽게. 핵심 쟁점이 이거였어요. 프로토콜 개발자들이요, 금융 중개업자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SEC에 막 기소도 당하고 서비스도 제한당하고 그랬어요. 그냥 제한을 당하고 그냥 마치 금지가 돼버리니까 이 프로토콜 개발자들은요, 아니 왜? 이렇게 물어도요, 그냥 안 되면 안 돼. 이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송금업자로 안 보겠다. 규제 안 하겠다. 그런 걸로 규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요, 송금을 하거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살 때요, 누가 있습니까? 이 중개인이 있죠, 중개인. 근데 이들은 이제 역할이 뭐냐면 거래 연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 감독이 누가 했느냐? SEC가 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SEC가 이상한 소리 한 건 아니에요. 뭐 트집을 잡은 거지만, 자, 너희가 만든 프로그램이잖아,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디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너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네가 사실상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넌 중개업자다. 이래 된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디파이를 만들면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디파이라는 코드 뒤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사람 없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이제 SEC는 야, 네가 이거 코드 짜고 업데이트도 계속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개발자고 네가 주체 아니고 네가 주체잖아. 특정 재단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중개업자다. 이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을요, 증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증권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이니까 네가 이렇게 중개업을 하면 브로커나 딜러잖아. 그러니까 네가 거래소 등록을 해야지. 그런 거죠. 디파이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토콜, 이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니스왑 같은 게 이런 거거든요. 이걸로 이제는 증권성 자산이 거래가 되면요, 판을 짠 개발자도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몰아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SEC가 정부기관이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오가는 것에 책임자가 없다는 게 있잖아요. 일단 뭐가 안 됩니까? 이게 세금을 못 걷잖아. 세금을요. 자금 세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 흐름을 봐야 되는데, 또 디파이는 익명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못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를 이제 중개인으로 보지 않을게. 그리고 이 디파이 코드를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니까 표현이다. 자, 그럼 자유는 있겠죠. 그 다음에 너희가 만든 프로그램, 이 노드는 그냥 인프라다. 이 가상자산이 돌아가는 인프라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보면요. 나는 최고 수혜자는 메타마스크 같아요. 진짜 땡 잡았죠. 어디서 로비를 많이 했나? 메타마스크 진짜 좋지 않습니까? 이거 활동 보상도 받겠죠? 메타마스크는? 또 그 다음에 저기 노드도 인프라니까. 이걸로 돈 벌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제가 네 번째는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으로 가장 이득 보는 사람 누굴까요? 물론 코인이 올라서 수혜보는 우리들은 있겠죠. 근데 솔직히 오늘 아침에 보니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더라고요. 일단은 디파이 개발자가 제일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냥 미국으로 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의 패권도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그 다음에 CFTC죠. SEC하고 영역 구분을 명확하게 했죠. 그 다음에 저는 미국의 시중은행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근데 얘네들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득권 뺏기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든 로비하겠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겠죠. 자기들 예대마진 그 예금에 대한 이자라는 기득권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신사업으로 뛰어드는 기반을 만든 거예요. 이거 어쨌든 규제만 준수하면 자기들이 법인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미국의 로펌이 진짜 녹아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요. 디파이 개발자들이 엄청 미국에 많이 오겠죠. 그러면요.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디파이로 만들겠죠. 당연히. 그러면요.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이 명확하게 있어도. 그러면은 그 회사들 전부 다 법률 자문해주고 수수료 받으면 로펌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문 로펌이 분명히 나올 거다. 와, 정말 좋은데 이거. 이걸 로펌 사업 이걸로 하면 진짜 최고일 것 같은데요. 이게 창구죠, 이게. 요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알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들어갔거든요. 요거는 이제 번외편 이야기입니다. 번외편. 주택 조항이 들어갔더라고요. 아니, 코인 사업, 명확화법인데 주택 조항이 왜 들어가? 이게 주택 조항이 뭐냐면요. 그 연방 지역개발 보조금 배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지방에서요. 지역 정부가 집을 많이 만들면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아마 정치 논리일 거예요. 이게 찬성하는 사람은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쨌든 본회의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본회의를 갔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아까 이제 민주당이 7명이 있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주당 7명 중에서 아마 지역 주택에 좀 자기가 지역 주택 관련해서 공약을 많이 펼쳤던 정치인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포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죠? 이 법안이 코인 법안인데 코인 법안 이야기하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그냥 너무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작업을 했으면 본회의 갔을 때도 잘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여기까지 해서요.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클라리티 법안이 좀 이해가 잘 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내부자 거래 잘 잡겠다. 두 번째, 이자는 안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스테이킹, 거래, 보상 이런 거는 잘 해주겠다. 그 다음에 디파이 개발자들 미국으로 오세요. 우리가 자유를 줄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하이베타 투자 TV였고요. 오늘 보니까요. 이제 어쨌든 테슬라 사람들이 그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테슬라 그 스페이스X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합병하면 어떻게 주식 떡락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확고하거든요.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일 뿐인데 저는 테슬라랑 스페이스X는요. 단기간에 합병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요. 다음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